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티타임즈의 이재원 기자입니다. 오늘은 요가복 회사 룰루레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가부터 한번 보시죠. 올해 들어서만 41%,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137%가 올랐습니다. 웬만한 테크 기업의 상승률과 비슷한데요. 어떤 기업인지, 뭘 만드는지, 그리고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구독자분들 애슬레저 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운동을 뜻하는 애슬릿과 여가를 뜻하는 레저가 합쳐진 말이고, 여기에 옷차림을 뜻하는 룩이 붙었으니 운동복과 일상복을 겸할 수 있는 편한 옷차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축성 있는 소재로 만들어져서 몸에 꼭 맞는 바지의 일종인 레깅스, 그리고 발목 부분에서 좁아져서 펄럭이는 것을 막아주는 조거 팬츠 등이 있습니다. 운동할 때만 입는 것이 아니라 동네 슈퍼에 갈 때도 적당한 의상이죠. 그래서 집 반경 1마일, 약 2km 정도를 돌아다닐 때 편하게 입는다고 해서 원마일 웨어라고도 합니다. 이런 애슬레저 룩은 나이키, 아디다스 등 스포츠 브랜드 외에도 샤넬, 구찌, 디올 등 명품 패션 브랜드에서도 중요한 트렌드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유행을 반영한 신상품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슬레저 룩에서 트렌드를 이끌고 있고 운동복계의 샤넬로 불리며 명품 취급을 받는 회사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설명드릴 룰루레몬 애틀레티카입니다. 줄여서 룰루레몬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요즘 가장 핫한 운동복 기업답게 성장세가 어마어마한데요. 2019년 매출이 39억 7,9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11년 만에 약 10배 이상 뛴 것이고요. 여기에 애슬레저 시장이 연평균 8%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2025년까지 5,17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보인다고 하니 그 성장의 끝을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룰루레몬에 대해서 해부해 보겠습니다. 요가복계의 샤넬이라는 별명답게 다른 브랜드에 비해 가격이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샤넬이 비싸기만 해서 명품이 된 것은 아니듯 룰루레몬 역시 비싼 가격만으로 지금의 자리를 꿰찬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요가복 시장을 장악하고 트렌드를 이끌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시죠. 룰루레몬은 1998년 칩 윌슨이 창업했는데요. 요가 수업을 듣다가 불편해서 창업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요가복이 면 소재로 돼서 금세 땀에 젖고 잘 늘어나지도 않아서 활동하는데 굉장히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땀을 빨리 흡수하면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소재로 요가복을 만들면 잘 팔릴 거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엔 기능성 요가복을 처음으로 내놓은 회사입니다. 기능성 요가복은 시장에서 많은 환영을 받았지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뛰어들 수 있는 업종이었습니다. 이미 설비와 자본을 갖춘 운동복 기업들도 많이 있었고요. 진입 장벽이 매우 낮았다는 얘기죠. 창업자인 윌슨 역시 이를 각오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을 들인 것이 소재 개발입니다. 쉽게 따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초기 제품부터 대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등 차별점을 뒀고, 사업이 궤도에 오른 뒤엔 R&D에 집중 투자해 다른 업체들이 베낄 틈도 없이 빠른 속도로 신제품을 내놓습니다. 지금도 트레이닝용 에버럭스, 요가용 룰루, 러닝용 눌럭스 등 각각의 운동에 맞는 소재를 개발해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면에서도 가슴의 움직임을 3차원으로 분석해 균형을 잡아주는 인라이트 브라 등을 내놨고요. 레깅스에 스마트폰을 보관할 수 있는 주머니를 처음으로 집어넣는 등 디테일한 면에서도 그런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재고는 굉장히 소량으로 유지했는데요. 대신에 자주 신제품을 내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서두르지 않으면 재고가 없다는 한정판 효과를 줬고, 룰루레몬 입장에서는 재고도 줄이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얻었죠. 의류 브랜드들이 계절이 바뀔 때면 한 번씩 진행하는 세일도 룰루레몬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많은 의류 브랜드들이 할인 행사와 아울렛 행사들에 집중하는 와중에도 룰루레몬은 세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운동복계의 명품 브랜드가 될 수 있었죠. 자, 룰루레몬이 이렇게 주목받게 된 데에는 마케팅의 역할도 큽니다. 첫 번째로는 마이크로 타겟팅입니다. 마케팅에서 타겟을 정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성별, 연령별, 구매 성향별로 고객을 분류해 주 소비 계층에 마케팅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룰루레몬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칩 윌슨은 2008년 CNN 인터뷰에서 콘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행과 운동을 좋아하며 패션에 민감한 32세 전문직 여성을 타겟으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의류 브랜드치고 타깃이 너무 협소한 거 아니냐 하는 의문이 당시에도 제기가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 칩 윌슨은 모든 사람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에는 의미가 없다. 그것은 오히려 어떤 누구를 위해서도 만들지 않는 것과 같다 라고 이렇게 잘라서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타겟을 룰루레몬에서는 슈퍼걸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경제적 여유가 있고 자신만의 패션과 만족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진 소비 계층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타겟팅이 적중했고 다른 브랜드의 2배가 넘는 가격에도 룰루레몬은 날개도 친 듯이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들이 입는 옷이라는 그런 이미지까지 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브랜딩에도 성공했죠. 지금은 남성용 라인업을 확대하는 등 제품군과 타겟을 확대하면서 이런 전략이 옅어지기는 했지만
창업 초기 룰루레몬의 성장을 견인하고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룰루레몬의 마케팅을 설명하는 또 다른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체험형 매장입니다. 요즘 나이키, 아디다스 매장에 쇼핑을 가시면 한가운데에 런닝머신을 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구용품을 파는 곳에는 농구 골대까지 마련한 곳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매장에 다양한 체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체험형 매장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룰루레몬이 이런 체험형 매장의 원조입니다. 룰루레몬은 2000년 캐나다 밴쿠버에 첫 매장을 냈는데 창업 초기이다 보니 월세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낮에는 요가복 매장으로 운영하고 저녁에는 요가 동호회에 공간을 임대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룰루레몬 매장은 정기적으로 요기, 그러니까 요가 수행자들이 모이는 공간이 됐고 요가를 하러 왔던 사람들은 그곳에 판매하는 요가복에 관심을 갖고 직접 입어본 뒤에 주변에 입소문을 내주는 효과가 있었죠. 지금이야 체험형 마케팅이 주류가 됐지만 당시만 해도 체험 중심으로 물건을 판다는 것은 굉장히 신선한 발상이었습니다. 1호점에서 이런 방식으로 성공한 룰루레몬은 또다시 두 가지 마케팅 전략으로 이를 분화해서 진행합니다. 하나는 커뮤니티 허브 전략입니다. 룰루레몬이 시작했던 체험형 매장의 업그레이드 버전 느낌인데요. 룰루레몬 매장을 단지 요가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운동을 즐기고 자기 관리에 힘쓰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정보를 얻고 운동하는 허브로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룰루레몬 매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커뮤니티 클래스라는 강좌를 진행하는데요. 요가 수업은 물론 명상, 필라테스, 꽃꽂이, 다도, 심지어 선물 포장 강좌까지 열린다고 하네요. 이런 강좌를 외부에서 대규모로 진행하기도 하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들처럼 뉴욕은 타임스퀘어나 센트럴파크, 한국은 한강공원 등에서 진행하기도 했죠. 이런 커뮤니티 구축을 통해서 브랜드와 매장, 그리고 제품에 고객들이 점점 친밀해지고 룰루레몬이 제공하는 문화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커뮤니티가 온전하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조금 특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룰루레몬의 매장 직원은 에듀케이터라고 불립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운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룰루레몬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요가 강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도 꽤 많다고 하네요. 같은 맥락에서 손님은 클라이언트, 즉 물건을 사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룰루레몬의 문화를 나누기 위해 매장을 방문했다는 뜻에서 게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그냥 평범한 운동복 가게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함께 운동을 즐기는 친구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면서 신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하나는 앰베서더 마케팅입니다. 룰루레몬은 연예인 모델을 기용하는 대신에 매장 인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요가 강사나 개인 트레이너 20명 정도를 선정해 이들을 집중 공략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연예인 광고 모델과는 달리 이 앰베서더들은 룰루레몬의 의류를 착용하고 내 눈앞에서 운동을 하죠. 덕분에 제품에 대한 생생한 후기를 바로 들을 수도 있고요. 이 역시 요즘에 흔히 쓰이는 마케팅 전략이지만 룰루레몬이 거의 20년 전에 처음으로 선보였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룰루레몬이 어떻게 명품 자리에 올랐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소재를 혁신해 진입 장벽을 높였다는 점, 둘째 30대 초반 전문직 여성을 타겟팅하면서 브랜딩에 성공했다는 점, 셋째 체험형 매장으로 커뮤니티를 조성해 문화를 판매했다는 점. 자, 지금부터는 룰루레몬이 추구하는 비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신에서는 룰루레몬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룰루레몬이 미래의 나이키가 될 것이다. 나이키를 대체할 유일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일까요?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온라인을 통한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미국을 벗어나 전 세계의 매장을 확장하고 있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뻔한 분석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 티타임즈는 트렌드의 관점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룰루레몬이 트렌드를 선도하며 성장한 만큼 이번에는 어떤 트렌드를 주목하고 있는지를 보면 룰루레몬의 미래를 살펴볼 수 있겠죠. 자, 룰루레몬은 최근 미러라는 스타트업을 5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미러의 2019년 매출은 4,500만 달러, 약 540억 원이었는데요. 룰루레몬은 인수 당시 미러의 올해 매출이 약 1억 달러, 약 1,18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고요. 이 회사는 이름처럼 강사가 거울에서 튀어나와서 운동을 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스크린과 카메라가 달린 디지털 거울을 통해서 강사의 모습과 내 모습을 동시에 보면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심박계 등을 착용하고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강사가 실시간으로 수강생의 운동 데이터를 보면서 상황에 맞게 코칭을 합니다. 요가, 복싱, 필라테스, 발레 등의 강의를 라이브 또는 녹화본으로 시청할 수 있고 1대1로도 수업할 수 있고요. 결국 미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헬스클럽을 집으로 옮긴 홈 트레이닝인데요. 운동이 카메라, 블루투스 등 각종 기술과 결합하면서 홈 트레이닝이 헬스클럽을 대체하게 된 것이죠. 코로나19 사태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이런 홈 트레이닝 트렌드가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룰루레몬의 미러 인수는 이런 홈 트레이닝 트렌드를 완벽하게 캐치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룰루레몬이 미러 인수로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효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인데요. 첫 번째로는 고객 확보입니다.
미러와 룰루레몬의 고객층은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 모두 확실히 잡아올 수 있을 전망입니다. 미러 고객 중에는 집에서 운동을 할 때 레깅스와 요가 매트 등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죠. 룰루레몬은 이들에게 물건을 팔면 되고, 미러 입장에서는 룰루레몬의 고객들에게 거울도 팔고 콘텐츠까지 판매할 수 있죠. 다음은 고객 경험입니다. 룰루레몬 입장에서는 미러가 보유한 고품질의 홈 트레이닝 영상을 룰루레몬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고요. 미러에서 제공하는 각종 운동 강좌에 등장하는 트레이너들에게 룰루레몬 의상을 입히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효과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확보입니다. 룰루레몬이 연구개발에 굉장히 적극적인 회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미러 인수로 미러 고객들의 각종 운동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면 이를 토대로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고서에서는 룰루레몬이 미러 인수로 약 7억 달러, 약 8,300억 원의 매출을 추가로 올리고 2023년까지 6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7억 달러면 지난해 룰루레몬 매출의 약 20%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당장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인수라는 뜻이죠. 네, 오늘은 룰루레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탄탄한 마케팅 전략과 브랜딩으로 요가복 시장을 주도하고 애슬레저 트렌드를 만들어낸 기업입니다. 어쩌면 미래엔 우리 운동 문화 전체를 주도하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나이키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는 평가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기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